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요, 12신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2운성과 12신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뭐, 학습을 할 필요가 없다, 잘 안 맞는다, 아니면 민간의 어떤 그 미신 같은 게 적용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책에 따라서는, 또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는 12운성과 12신살과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2운성 같은 경우도 음포태는 잘 안 쓰고 양포태만 쓴다고 선별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12신살 정도는요, 그러니까 미신적 행위나 민간적 요법이기 때문에 학문적 기반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한다라고 입장에 서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학자들 중에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실전에서 상담하고 할 때요,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실전 사주로 활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맞아 들어갑니다. 특히 12신사이나 12음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방편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각각 재물운이나 인간관계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그 투자나 재테크 수단 이런 것들의 성패의 시점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12운성과 12신사를 이용한 관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12신살에 대한 책을 갖다가 지금 10권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12운성은 6권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자, 다른 어떤 오행론, 육친론, 천간론, 지지론, 조합편 이런 것들은 보통 2권 내지 3권으로 했는데 12운성과 12신살만 유독 6권, 10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가 책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상담할 때 실전에서의 중요도에 비해서 얘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는 책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양한 예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먼저 12신살 10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12운성 6권에 대한 강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12신사를 설명을 할 때 12운성도 같이 설명할 경우도 있고요. 오행, 음양, 육친, 격국, 합충까지 다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전 사주는 결국은 12신사 하나만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음양을 배우고 오행을 배운 다음에 간지를 배우게 되죠. 천간과 지지. 그리고 간지를 통해서 육친을 보면서 격과 국을 배우기도 하고요. 합충론을 배웁니다. 합충, 형파, 원진, 귀문 뭐 이런 것들 쭉 배우다가 12운성도 배우고요. 12신살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얘들을 배울 때 있잖아요. 얘들이 하나하나를 적용할 때 각각의 이론도 중요하지만 글자가 의미하는 이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 이게 실전에서의 적중도를 굉장히 올리면서 아주 구체적인 묘사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을 강의할 때 그러니까 음양을 강의할 때도 12운성과 12신사를 일정 부분 언급하고요. 오행과 간지를 일정 부분 언급합니다. 육친을 강의할 때도 다른 부분들을 같이 언급하고 격국을 강의할 때도 그렇고요. 형충파를 강의할 때도 다른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신살 책 10권에도요. 12신살에 대한 내용만 들었는 게 아니라 12운성이나 음양, 오행, 간지, 육친 어떤
일간의 강약까지 시작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신설 전체의 10권 중에서 그 내용 전체의 구성이 약 60%에서 70% 정도는 12신설에 대한 내용이지만 약 30, 40% 정도는 다른 관법과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 것도 많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오늘 이제 12신설을 좀 강의를 해야 될 테니까요. 자, 12신설을 강의한다는 거는 이제 뭐 겁살부터 시작해서 12설 12가지를 전체를 강의한다는 건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은 12신설 개요를 좀 먼저 개요나 개론, 그러니까 12신설의 개요나 개론을 먼저 좀 설명드린 다음에 겁살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12신설은 보통은 이제 띠를 중심으로 12신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좀 확장을 한다면 일지를 중심으로 12신사를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띠를 중심으로 하되 나이가 40대가 넘어서 또는 40대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띠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띠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12신사를 할 때는요, 삼합이 중요합니다. 자, 삼합은요, 그러니까 신자진이라는 것도 하나의 삼합이고요. 그다음에 사유축도 삼합입니다. 그 다음에 인호술도 삼합이고 해묘미도 삼합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띠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신자진이라고 하는 이 삼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진이란 삼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띠가 한 사람의 띠가 원숭이띠 또는 쥐띠 또는 용띠일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닭띠라면 사유축을 중심으로 12신사를 매겨야 되고요. 그 사람이 개띠라면 인호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이 토끼띠라면 돼지띠라면 해묘미를 중심으로 12신사를 매겨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한 가지만 먼저 잡고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신자진이라는 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띠가 원숭이띠 또는 쥐띠 또는 용띠일 경우 이 사람이 12신사를 보자는 겁니다. 12신사를 보자는 얘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원숭이띠라면 여기 나오는 글자, 이 글자는 무슨 살에 속하는지 대운에서 지지가 있고 세운에서 지지가 있는데 얘는 무슨 살에 속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원숭이띠, 쥐띠, 용띠인 사람들은요, 요 신자진이 하나의 삼합을 이룬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러니까 삼합의 첫 글자에 해당되는 게 지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로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운데 게 장성살입니다. 마지막이 화개살입니다. 그러면 지살, 장성살, 화개살로 이 얘기를 지금 그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요 앞에가 지살, 무조건 지살, 제 앞에가 지살이 됩니다. 지살, 그러니까 원숭이띠라도 지살이 되고요. 또 여기 신이요, 여기 쥐띠라도 지살이 되는 겁니다. 용띠라도 신이 지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살, 가운데는 뭐다? 장성살, 뒤에는 화개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냥 앞에서 나온 지, 장, 화, 앞 글자만 따서 지장화 합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을 갖다가 12신살의 합으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12신달의 합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난 띠를 중심으로 하면 지장화합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유축이라 보면 얘도 이 띠에 속하면 뱀띠든 닭띠든 소띠든 사라는 글자를 보면 지살에 속하고요. 여기 가운데가 장성살, 이게 밑에가 화개살에 속하는 겁니다. 자, 먼저 신자진에 있던 걸 그대로 한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살과 장성살, 화개살이 삼합을 이루고 있다. 만약에 원숭이띠라면 이 사람은 지살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쥐띠라면 장성살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용띠라면 화개살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먼저 띠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띠는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이 셋 중에 하나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지장화 삼합. 자,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12신살의 삼합을 어떤 12신살 물상의 삼합으로 연결시켜서 부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죠? 보다 지장화 삼합이라는 겁니다. 자, 지장화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삼합인데, 요건 띠가 셋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띠에 속하는 것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 중에 하나다. 그 중에서 삼합 체계를 봐서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장성살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지살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건 화개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띠가 만약에 닭띠라면 장성살이겠죠. 띠가 소띠라면 화개살이 되죠. 그래서 진술충미에 태어난 사람은 화개살띠를 가진 거고요. 인신사해년에 태어난 사람은 지살을 가진 겁니다. 좌오묘에 태어난 사람은 장성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살이냐 장성살이냐 화개살에 어느 해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운명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결정된다는 것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살에 태어난 사람, 즉 인신사해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직업을 한 우문을 파서 성공하는 거는 드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제 두 번째 어떤 직업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주면서 성공할 때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장성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우물을 쭉 파서, 한 우물을 파서 30년이고 40년이고 한쪽에서 성공을 할 때, 한 우물을 팔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화개살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이 좋을 때는 재벌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모두 다 망하기도 하고요. 운이 애매할 때는 한쪽에서 벌어서 한쪽에서 손해를 보는 걸 메꾸는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화개살에 태어난 사람들은 멀티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분야도 한정적인 게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합니다. 지살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지살에 태어났느냐 장성살에 태어났느냐 화개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요 기본적인 심사를 가는 것이고요. 지살 중에 신이란 지살을 가진 사람과 인이란 지살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또 해라는 지살을 가진 사람도 역시 다르고요. 이거는 지살에다가 지지 고유의 글자 성향을 같이 조합시켜서 이 둘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글자 몇 개만 가지고도 이것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한테 잘 맞는 분야와 잘 맞지 않는 분야를 규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을 통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학습이 되고 머릿속에 있으면 글자 사주를 보자마자 되는 분야와 안 되는 분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실패할 수 있는 분야, 성공할 수 있는 패턴과 실패 패턴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빨리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짓살, 장성살, 화개살 중에서 이 가운데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짓살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연살이 됩니다. 연살, 월살, 망신살. 그러니까 짓살, 지, 연, 월, 망, 장성 다음에 반한살이 됩니다.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이 세 개가 숨을 그 다음에 화개살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겁살, 제살, 천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자, 그러니까 지장화, 아니면 이 다음에 하면 역제어부터 거면반에 이렇게 있는 삼합체 가운데는요, 세 개의 신살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12신살은 먼저 12가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외우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외울 때는요, 그 겁살부터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짓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번 12가지를 그냥 머릿속에 순서대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지라는 것들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 사람한테 짓살에 신자진 띠라면 그러니까 짓살에다가 신을 놔두는 겁니다. 신. 그러니까 짓살에다가 신. 여기서 유, 술, 해,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갖다가 짓살 가장 먼저 있는 거를 짓살이라고 놓고 짓살부터 써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 화개살 다음에 나오는 게 겁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다음 글자가 예를부터 겁살을 놓고 겁살부터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요. 저는 그냥 둘 다 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순서들을 12개의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걸 외워놓고 이 활용도는 제가 얼마든지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요. 먼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12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의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외우시라고 좀 권해드릴게요. 어떻게? 겁재, 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근데 저는 끊어서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끊어서 읽기도 합니다. 겁재, 천지를 4개를 끊어서 읽고요. 연월망장을 끊기도 하고 반영육화를 끊습니다. 즉 겁재, 천지 한번 끊고 연월망장 끊고 반역육화.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겁재, 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이 12개가 이 정도는 그냥 굉장히 친근할 정도로 이게 한 100번만 중얼중얼 하면 머릿속에서 그냥 친근해집니다. 겁재, 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그래서 겁살은 뭐다? 여기 삼합의 맨 끝자리에서 다음 글자에 오는 글자가 겁살이 되고요. 여기서 이 삼합의 제일 처음에 오는 글자 얘는 짓살이 됩니다. 그래서 짓살, 장성살, 화개살, 그 다음에 겁살이 되겠죠. 자, 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자진이 아니라 사유축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유축을 예를 들어 보면 여기가 사유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유축이 예를 든다는 게 무슨 말이다? 자기가 뱀띠, 어떤 사람이 뱀띠나 닭띠나 소띠일 경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짓살은 맨 앞에 있는 게 짓살이 됐죠? 가운데 있는 게 장성살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게 화개살이 되고요. 근데 겁살은 뭐가 돼요? 축담에 나오는 인이 겁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짓살, 장성살, 화개살, 겁살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2신사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빠르게 적용하는 게 빨리 눈을 보자마자 이게 도화살이다, 이게 도화살이다, 겁살이다, 염화살이다, 반환살이다, 삼재 들어간다, 이걸 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패턴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빠르게 12신사를 파악하는 패턴 익히는 방법, 가장 빠른 길,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볼게요. 사유축이다. 여러분, 뱀띠, 닭띠, 소띠의 경우에 12신사를 매기는 겁니다. 띠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지살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가 장성살, 뒤가 화개살. 화개살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겁살. 이 네 개는 한 번에 보고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지장화의 겁살까지. 지장화의 겁살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살이 이렇게 보니까 이 신장 사유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겁살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인이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유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소띠인데 5월에 태어나고 인일에 태어나고 묘시에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야 축은 이건 뭐죠? 화개살에 들어가는 거죠. 화개살이죠. 이럴 때 오는 뭐가 됩니까? 오가 여기 있네요. 연살입니다. 여기서 이는요, 여기는 겁살이 됩니다. 그 묘는 뭐가 됩니까? 묘가 여기 있네요. 재살이 됩니다. 이렇게 띠가 정해지면 자기 띠의 신살 12신살도 정해지고 다른 글자의 12신살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얘를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석하기 전에 얘가 연살인지 도화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도화살인지 겁살인지 재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이걸 빨리 훈련하자는 의미로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는, 그러니까 띠를 중심으로 볼 때는, 띠가 신자진에 해당될 때는 요것이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 화개살 다음에 온 게 겁살이다. 그러니까 내가 띠가 만약에 말띠라면 인오술에 해당되는 거고, 지살, 장성살, 화개살 순으로 나아간다. 술 다음에 오는 해가 겁살이 되겠죠. 요렇게 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해묘미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해묘미라면, 해묘미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띠가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라면 해라는 글자가 직살에 해당되고요. 묘가 장성살, 얘가 화개살에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는 이렇게 연살, 월살, 나시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겁살이 미담에 오는 게 뭐죠? 신이죠. 이 겁살이 신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해보세요. 신유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만약에 해로 바꿨다. 그럼 봅시다. 오는 뭐가 되냐면, 자, 오가 여기 있죠. 여기 육회살이 됩니다. 육회살이 되죠. 이는 뭐가 돼요? 이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망신살이 됩니다. 망신살. 묘는 뭐가 됩니까? 묘는 장성살이 됩니다. 장성살. 얘는 지살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살에 태어나서 월지가 육회살, 다음에 일지가 망신살, 그리고 시지가 장성살, 시지가 장성살이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육회살과 망신살이 있고 장성살에 해당하는 물상이 이 사람의 삶에서 직업으로, 성격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겠구나. 이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모습의 직업든 어떤 게 있고 이상형 어떤 게 있구나를 이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할 때는요, 일간이 큰 역할 안 합니다. 어떠한 여기서 일간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살, 육회살, 망신살, 장성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띠를 중심으로 12신사를 매기는 것을 갖다가 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뭐다?
1번 띠 중심으로 12신사를 정의하고 걔가 그 12신사를 알아내는 것, 얘가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를 할 때 순서는 겁재천지 띄고 연월망장 띄고 반역육화 이 12개인데 요 겁재는 뭐다? 화계 다음 글자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자진생이라면 진이 닫기 진 다음에 오는 사가 겁재가 겁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띠를 중심으로 쭉 외우는데 가장 첫 번째 12가지가 어떤 게 있다. 시작점은 어디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해석에 있어서 시대적 차이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시대적 차이를 이해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전에는요, 고전은 주로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를 중심의 시대적 배경을 사주로 설명했습니다. 12신사를 설명했고요. 이것이 현대에서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현대적 해석을 가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각광받던 사회적 현상이 있고, 현대에서 각광받는 사회적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우 안 좋았던 것도 이때는 좋아질 수 있고요. 지금 고전에서는 매우 좋다고 했던 것도 이때는 상당히 좀 위상을 낮춰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12신살 몇 가지를 좀 잡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잠시 쉬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